네, 오늘의 팁, 이 3월인데요. 3월이면 이 보안 쪽 영역에서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20 사태라는 또 이 아픈 기억도 있고, 또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나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안 관련돼서 지금 현재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순 기자 그리고 이승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사이버 보안 뭐 1년 365일 사실은 뭐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월 6일에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 국내 사이버 보안 긴장감이 되게 최고조에 달아있는데요. 그래서 1월 6일 그 핵실험 이후 이제 청와대를 사칭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주십시오. 이런 이메일을 이제 공공기관에 보낸 거고요. 처음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시켜고 그 메일에 답변을 준 사람한테 다시 악성 코드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공공기관을 노린 그런 그 해킹 징후가 발견이 됐고요. 그래요? 또 최근에 KBS도 320에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때 쓰인 방법과 유사한 형태의 백신 프로그램에 네, 문제가 있었고 네. 거기를 이제 취약점을 공격했죠, 해커가. 최근에도 되게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국산 보안 솔루션의 예. 전자 서명을 지금 해커가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감 도장을 가져간 전자 거예요. 서명이다. 그거를 또 이용했어요? 네,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PC나 서버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랜섬웨어가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다만 예전에는 랜섬웨어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국내 병원이 이제 관련돼 있는 미국에 있는 병원인데요. 예. 이 병원이 랜섬웨어에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이 병원이 일주일이 마치 뭐 1960년대, 70년대 돌아가가지고 뭐 기록들을 다 손으로 하고 연필로 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가 이제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 병원도 역시 뭔가를 원하고 공격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금전적인 목적을 금전적이었어요. 요구를 한 것인데 약간 좀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그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일찍 줬으면 그렇죠. 일주일 동안 네. 그 암흑의 시간이 없었을 텐데 결국은 못 찾았다. 그렇죠. 근데 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 네. 비포앤애프터. 근데 성형외과가 뭐 보안에 크게 신경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해킹을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커들이 협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4월 총선이 있어요. 네. 1월 달에 핵실험도 있었고 3.20이 있는 또 3월입니다. 지금 3.20의 어떤 그 재현 가능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정원에서도 사이버 위기 단계를 올렸고요. 예. 군에서도 3.20 사태 이후 그때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사이버 위기 단계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 공격 시도가 있기 때문에 올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봤을 때 올해는 상반기 중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아주 우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있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가령 어떤 나라에서 뭐 3월 25일에 공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날부터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해커들은 그 서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내가 이걸 터뜨려야겠다, 예.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럼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이미 해킹을 당했어도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지하철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쭉쭉 가는 거, 이 영화에서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서울시가 이제 대대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도시철도하고 예.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 보안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이제 열차 신호 제어 시스템이죠. 열차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거나 멈추거나 이런 장치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폐쇄망으로 자기들끼리만 엮여야 되는데 이게 외부망과 연결돼 있다는 네. 얘기예요?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예. 담당자 분들께서 이제 열차 제어 시스템이 왜 폐쇄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어요. 그래서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다가 바깥에서 랜카드를 사다가 꽂고
스마트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고도화된 해커 뭐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찾으면 바로 뜨는 거죠. 충격적이네요. 일단 보안 전문가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는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해킹에 취약할 경우에 숨기려고만 노력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다는 것, 어허. 이것만 봐도 정보 보호에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그래요.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끝났습니까? 끝나는 게임이 절대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지금은 우선은 작년까지 이제 좀 그 사이버 심리전을 하던 예. 공격자 측에서 잠잠한 상황이고요. 음. 한수원이 나름대로 보안책을 매우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이메일을 모두 다 바꾸고 보안 예. 시스템도 되게 강화하고 또 특히 직원들 보안 교육을 매우 자주 또 이렇게 강하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적인 흐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네. 발전소에서도 공격을 당했더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주요 기반 시설이죠. 전력 시설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이버 테러에 의한 공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진 못했잖아요. 예, 예.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로 이제 실제로. 가동이 정지됐고 거기에 이제 블랙 에너지라는 악성 코드가 사용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RSA에서도 네. 이슈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애플 때문에 네. 시끄럽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예. 근데 그때 그 범인이 아이폰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FBI가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암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BI는 이런 거 수사를 할 때 무차별 대입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패스워드를 어.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그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를 10번 틀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게 하는 이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요청을 했고 애플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고 그걸 다시 법원에 예. 소송을 낸 거죠. 애플한테 예. 열어달라고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팀 쿡 CEO는 예.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거에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됐죠.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일반적으로 뉴스 보는 입장에서 이걸 저도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네. 이 아이폰이 물론 국내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해외에서 엄청나게 지금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애플이 그 법원에서 요청한 명령을 들어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국가들, 정보기관들이 그걸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해커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RSA에서 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같은 보안 기업들이라도 우리 협력해서 막자.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제 그 해커들한테 자기네 네트워크를 열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자 침투를 해봐. 한번 공격해봐라. 심지어 모든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펜타곤의 일부에도 예. 허가를 주겠다. 아주 획기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 얘기를 하면서 올해 2016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올해 전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랜섬웨어 공격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모바일 쪽으로 넘어올 텐데요. 예.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암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궈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돈의 금액은 뭐 10,000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보내고 줘야죠. 쓰시겠죠? 네. 네. 그걸 만약에 100만 대를 잠궈버리면 그렇죠. 얘기가 달라진다는 네, 얘기인데 네, 네. 참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안드로이드가 안전하냐, 아이폰이 안전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 대표님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올해나 아니면 근 수년 내에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가 아마 해킹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야, 됩니다. 지금 이건
예측인가요? 학자들도 예. 지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약점이 몇 개 나온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와서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조만간에 그런 나쁜 뉴스가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일이 저도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뭐 IS라던가 그들이 이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능력도 매우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주요 기반 시설이라 이제 교통이나 에너지나 뭐 이런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그렇죠.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PC 또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 바이러스 검사는 뭐 당연히 생활화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운영 체제나 이런 것들 비밀번호 그리고 또 수시로 바꿔주는 거 이거 일단 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안 관련 이야기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